당원 게시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앞서 조국 대표 얘기 들어보면 계엄해제 의결안에도 찬성하신 분이 왜 그러냐 얘기를 했었죠. 장동혁 대표도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혼재돼서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당원 게시판도 그런 공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당원 게시판 문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도면에 있어서 당원들께서 좀 답답하신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때 제가 약속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시작된 것을 찾아보니까 지난해 11월 5일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본인의 행보도 다 바뀌신 거 아니에요? 옛날 친한계로 시작하셨잖아요, 정치. 예. 지금은 친한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완벽하게 친윤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지지층에 의해서 당대표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의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저는 이건 축출 작전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한동훈 축출 작전.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저도 12월 3일 내란 1주년부터 내년 6월 선거 그 기간 동안 한동훈 또는 한동훈과 같이 정치적인 색깔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대들을 무산시켜내고 축출시켜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어떤 재조사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딱 저기 여상기 전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장이요? 윤리위원장이 한 얘기가 딱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임기는 당초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못 참고 일부 강경파의 입김에 휘둘려 사실상 사퇴 제의를 전해온 장동혁 지도부의 정치력이 아쉽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문제 삼으면서 정작 자당의 법원 역할을 하는 조직인 윤리위를 향해서 비슷하게 압박하는 게 과연 떳떳한 행동인가라고 인터뷰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 저희 여상기 위원장에게 강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리에 스스로 그 자리를 낙마하게 만들어 놓고 새로 사람들 위원장을 뽑아서 누군가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데 조사의 대상이 한동훈 전 당대표다. 그러면 표적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적 조사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한동훈 전 당대표를 올가매서 아예 정치적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축출시키거나 아니면 다음 6월 달 본인이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을 사전에 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답은 정해놨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외에서는 서로 막 싸우고 커피컵 던지고 안에서는 축출하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떻든지 당 내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축출하거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름이 여상원 위원장이에요. 여상원. 여상 그 이름을 잘못 말씀하신 거죠. 예. 정정하고요. 이거는 그 하필 이 시점이 아니고 딱 정해진 순서대로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딱 가는 거예요. 어떤 정해준 순서? 예를 들어 장동희 대표가 대표되자마자 감사한다 그랬고요. 근데 하는데 그때 마침 감사위원장이 임기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을 정하고요. 2호선. 그다음에 또 감사위원도 새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정도 걸린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정해진 절차대로 간다 이래 보고요. 이 사건은요. 드루킹 사건과 해경군 김씨 사건이 결합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드루킹 사건은 아니고 해경군 김씨 사건으로 뭐 한동훈 대표가 기이한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해경군 김씨 사건은 맞아요. 왜? 윤석열 김건희사를 막 비난한 글들이 많거든요. 이 점은 맞고요. 그런데 왜 제가 드루킹 사건이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 측에서 당원 게시판에 글을 한 몇십 개를 올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가 당원들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또 방송에서는 당원들의 뜻이 다 사퇴를 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아갈 때 당원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또 이게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예. 그러면 이게 당원의 뜻이 뭔지 요걸 당원 게시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 당원 게시판은 보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인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따라서 예전에 더루킹 여론조작과 그다음에 비난하는 예. 해경국 김씨 사건이 결합된 아주 이게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건 이게 중징에 놓을 거예요. 예, 김정욱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예. 이미 한동훈 측에서도 이게 팩트를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미 사실상 옛날에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조사를 해봤어요. 예. 해보니까 이 글들이 막 몇천 개 다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게 이미 뭐 팩트는 저는 드러났고 다만 이게 징계 수위만 이번에 윤리위원장의 공석이거든요. 아마 해부에서 뭐 다음권 1년 정지인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징계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이 검수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주진우 의원이 법률위원장이었고 이게 문제가 돼갖고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밝힌 게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그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이 1060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이름과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게 1060개. 근데 그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을 했다는 것은 12개였어요. 근데 12개는 가족들이 쓴 것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입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한 대표 가족 이름 글이 10건. 예. 하루에 평균 2-3건 정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2,000건에서 3,000건 정도가 매일 당원 게시판에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뭐 매크로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단지 그 기사가 보도됐던 거 그걸 올린 걸 가지고 설령 한동훈 대표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할 만한 일인가? 예. 더군다나 익명 게시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그렇게 부적절한 일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당 지도부를 구성한 분들이 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히 진실을 규명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전 지도부로서는 분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할 거냐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게 과연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징계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해당 행위인가? 예. 이거는 뭐 자신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요거 작성글을 방금 전에 아까 CG를 보면 서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1,100개 중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격한 게 12건? 그러면 만약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게 그 문제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당의 대표가요.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계속 비난하는 것도 이게 문제는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예. 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한 사람이요. 하루에 3개밖에 못 올리게 제한을 둔 거예요. 예. 이게 익명 게시판이 아니에요. 실명 인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이가 가족명이 이렇게 막 처가 때까지 다 해서 아이디를 뭐 팔동우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친척들 다 가져와가지고 하루에 3개밖에 못 올리니까 그럼 하루에 8명이면 24개도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대거 정점식 정책회장 사퇴해라. 또 이게 김경수 있잖아요. 예. 그 사면이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글을 대거 올리면 이건 비방글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때도 제 기억이 생생한데 아니 김경수를 왜 사면하느냐. 이러면서 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뜻에 반한다. 계속 한동훈 대표 입에서 당원들의 뜻에 반한다 이렇게 놓더라고. 그 당원 뜻이 뭐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론조사하는데 근데 이 게시판을 보고 당원 뜻으로 하는데 그게 가족들이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정치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징계라는 건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 수위가 뭐 최소부터 최대까지 있을 거. 저는 한 1년 정도 다음권 지방선거 이후로 이렇게 놀 걸로 해서 그러면 6월 선거에는 못 나오는 정도. 당연히 못 놓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딱 정해놓은 거잖아요. 아니, 저 예측이거든요. 조사도 안 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조사도 안 됐는데 징계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예.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라고 하는 건 정치적 어떤 입지가 또 힘이 있고 지지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6월 선거에서 축출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가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한 사람 아닙니까? 예.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이전에 그런 것 게시판이 올라왔다고 얘기해서 조사를 해서 한동훈 전 당대표, 제가 한동훈 전 당대표를 옹호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축출하는 작전이 벌어진다? 더 재밌는 게 이
한동훈 전 당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김동혁 전 최고위원도 다시 지금 재조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희화했다면서 두 가지예요. 내용이 들어간 게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사실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자기 본인이 직접 한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손에 왕자를 쓰고 나온 분 아니냐. 손에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시화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도 말을 갖다 잘못하게 되면 재조사를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탈당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당은 여전히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 그렇다면 저런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예. 이건 매우 정치적이고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거다. 뭐 그 당에서 알아서 하시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해야 될까 이유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정말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당이 1대1로 싸워서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 민주당과 승리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야당 지원해야 된다, 여당 지원해야 된다. 이거 보면 정말 비슷한 조사가 비슷하게 나오고 그리고 일부 열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편을 다 규합해도 그 정도의 열세인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략 갖고 있는 지지율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그 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징계 1년 해버려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 표로 연결될까요? 이게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우리 당이 해야 하는 조치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퇴행이라고 하느냐?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높여갖고 지방선거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정치적 행보가 우리 당의 지지율을 확대하고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과연 그 정도의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동훈 전 대표를 공략할 만한 포인트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서 변호사와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달라요. 두 분이.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 참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1년 전에 있는 일이잖아요. 아 이걸 갖다가 뭐 징계를 빨리 못 합니까? 이거 1년 있다가 지금도 좀 생각 좀 해봐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징계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무능하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우리가 황교안이라면서 정광훈도 전환길도 뭐 자유통일당까지도 같이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교안만 못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만 못 가겠다는 거니까 참 장동혁 대표가 정치력이 없다. 그리고 네. 빨리 내려가시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부분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친한계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우재준 최고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함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기 힘든 당무감사와 징계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 당무감사위 결정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당무감사의 결정이 이제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는데 서 변호사 그런 건 것 같아요. 절차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설령 뭐 반대 정적 제거라든가 반대표를 내몬다는 취지로 비춰지면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한동훈 대표께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직접. 네. 제가 이게 뭐냐, 이거 떨고 가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계속 묻어버리고 가면 두고두고 짐이 된다. 확실하게 이번에 떨어서 만약에 뭐 징계가 경고 정도로 놓는다면 또 이게 사과할 걸 사과하고 떨어야 되잖아. 이걸 계속 그냥 묻어놓고 가면요. 두고두고 계속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뭐 엄청난 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모든 걸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야죠. 은폐하고 미래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게 저는 심각하다 보는 게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가 뭐 가족 이름 8개로 해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럼 이게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잖아요. 구조가요.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비난하는데 가족 계좌로 좀 익명에 뒤에 숨어서 이거는 이게 저는 사과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봐요. 그러면은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었던 이야기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됐었을 때 네. 본인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야기를 했었던 걸 기억하고요. 예.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권 패널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진행된다. 예. 이게 본인의 정치 행보를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좀 훼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당무감사가 실시되고 징계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내놓는 대책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 예를 일단 들어서 징계를 보고. 그래야겠죠. 지금 뭐 진행된다고 한 건 공언했으니까 예, 진행되는 예, 예. 것은 기정사실이 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주의나 경고 수준의 약한 단계라면 예. 뭐 그에 맞는 대책 아니면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년 당원권 정지 이런 정도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그에 또 걸맞는 뭐 예.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잖아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금 탈당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반대로 따지면 한동훈 전 정치인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라고 얘기한 윤석열 씨에 대해서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얘기한 윤석열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서만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오히려 윤석열 씨가 얘기한 게 훨씬 더 중대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예. 정치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이 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한 여상훈 위원장을 왜 2달 남기고 바꿉니까? 굳이. 예. 명예롭게 다 그 임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조사하자라고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빨리 당겼던 입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매우 정치적인 입장들 가지고 뭔가 의도성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예. 추정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예를 들면 정치 행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최근 소위 당원 게시판이니 하는 문제로 윤리위가 가동된다고 하는 뉴스가 오르내리는데 개탄스럽습니다. 소위 당원 게시판 사건은 드루킹과 같은 형태라기보다는 소위 해경국님 씨 사건에서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모욕하고 세월호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뒤에서 욕하던 사람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은 개혁신당과 연대 뭐 또 이런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는데 개탄스럽다. 당원 게시판 문제 뭐 다른 당 얘기인데 개탄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정혁 교수님.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 이제 뭐 본인은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아마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해경군 김씨 사건도 이게 부끄러운 사건이거든요. 예. 개탄스럽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그 견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두 분은 안 만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많이 만나는데 예. 아마 한동훈하고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만날 일이 없지 않나. 경쟁 양쪽이나- 상대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안 맞아요. 양쪽 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둘이는 서로 이렇게 만날 저는 두 분 다 만나봤으니까. 예. 근데 둘이는 만날 생각이 없는데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준석 대표가 절반만 알고 절반은 모르는 거예요. 팩트를. 뭘 이거는 몰라요? 드루킹 사건이면서 해경팀 사건이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여론조사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난한 것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실제는 그게 있어요. 정광재 대표님. 뭐 드루킹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드루킹 사건이라는 건 조직적으로 정말 기계를 이용해갖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고 예. 당시에 이런 의견이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의견이 나온 이후에 실제 당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표출됐거든요. 네. 당시에 뭐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왜 정정식 전 정책위 의장이 그 거취 표명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또 그게 묘하게 그 용산과의 관계 때문에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뭐 여론 조작에 의한 그 여론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는 아니 거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은 어때요? 이준석 대표와는 뭐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네. 친구도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이 어쨌든 중도 보수의 영역에서 각자의 포스트를 갖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 정치에서 현 상황만 놓고 보면은 중도 보수가 주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네, 민주당이 그렇죠.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정권도 갖고 있고 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중도 보수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는 두 사람 모두 중요한 포스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개혁 보수, 중도 보수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는 두 사람 다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의 접점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두 사람이 협력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